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연내 입법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이은 노동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두 번째 청구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명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정년 연장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연금 수령 연령도 늘어나면서 퇴직 후에 이 공백 기간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대 노총이 이제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양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경영계 부담 당연하고 청년 취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연장했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30조는 청년을 90만 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어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 90만 명을 포기해 가면서 과연 정년을 이렇게 늘려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게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경영계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측면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 정년을 연장을 하는데 드는 어쨌든 기업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것인데, 그 비용을 청년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청년층을 고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제 청년층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좀 영향이 무관하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공약에 내건 그 내용은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의 출발은 2033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60세와 65세 사이에 5년의 공백을 좀 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2027년부터 정년은 만 63세, 그 다음에 64세, 그 다음에 2033년부터는 완전하게 자리 잡은 이제 65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부작용은 없을지, 네. 기업 측의 부담이라든지 말씀해주신 청년층의 고용에 악영향은 없는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해결해야 될 문제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노인 문제를 무시하면 노인 빈곤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 커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또 어마어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청년들의 고용으로 발생하는 베네핏보다 노인 빈곤과 사회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코스트의 문제가 훨씬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갈라치기 식으로 청년은 줄고 노인은 좋아지고, 네. 노인이 청년의 어떤 이익을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를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세대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데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양쪽 의견을 일부 섞은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절충안 잠깐 함께 보시죠. 노조 입장도 반영을 하고 경영계 입장도 반영을 해서 지금 유력한 안이 단계적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특정 시점까지 퇴직 후 재고용 시행한다. 이런 유력한 절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 이재명 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의 토론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정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도대체 저 청년은 어떤 청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60세에 정년 퇴직할 분들이 65세까지 그대로 이 일터에 남아 있으면은 당연히 청년들이 신규 진입하는데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뭐 아주 기본적인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글쎄요. 뭐 그 근거를 한번 대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노총, 한국노총은 뭡니까? 이른바 이재명 정권에 수립하는데 공동 주주다 하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아마 실현이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계층 간의 청년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그리고 대기업 소기업, 중견기업이 엄연하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다를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또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행 초기부터 정말 면밀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아주 전력을 쏟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요. 저도 보고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석을 보면은 청년들도 결국은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노후 안정이 되면은 네.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 나쁠 거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았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로 짧게만 이 김종호 청년들이 대변인님? 했다는 네. 얘기는요. 본인들이 나중에 그렇게 될 때 반대하지 않는다는 상황이지 지금 바로 도입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했을 것 같고요. 한치 걸로 자, 두치로 봐야 다음 됩니다. 주제로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